이 오른손 그립을 잡는 방법에 따라서 구질이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셋업을 잡을 때 이 오른손이 그립의 아래로 들어가서 그립을 잡게 되면 자연스럽게 손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손바닥 위를 보는 모양이 나오죠. 자, 이렇게 되면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 올바른 오른손의 모양을 만들었을 때 페이스는 지금처럼 엄청 닫혀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공은 지금처럼 낮게 왼쪽으로 가겠죠. 올바른 다운스윙 때 오른손 모양에 맞춰서 그립이 잡혔을 때 페이스가 이렇게 닫히게 되기 때문이죠. 자, 반대로 오른손 그립이 그립의 위쪽에서 들어와서 잡게 되면 지금처럼 오른팔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운스윙 때 올바른 오른손의 모양을 만들었을 때 지금처럼 페이스는 엄청 열려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컨택은 자연스럽게 페이스가 열린 상태로 나오게 되고 공은 슬라이스가 나겠죠. 지금처럼 당연히 오른팔이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시큐닝성 모양도 쉽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올바른 오른손 그립을 잡는 거는 어떻게 잡는 거냐? 오른손은 위나 아래에서 잡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옆에서 들어와서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다운스윙 들어올 때 올바른 오른손목의 모양이 만들어졌을 때 클럽 페이스가 지금처럼 스퀘어로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임팩트 때 볼이 좌나 우를 향하는 게 아니라 정면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탄도도 훨씬 더 올바른 탄도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런데 무조건 옆에서 잡아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내 스윙 방식이 클럽이 좀 처지게 들어오고 혹은 페이스가 좀 닫히게 열리게 들어오고 내가 어떤 식으로 해도 공이 오른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그립을 바꿔 잡으시면 됩니다. 내가 손목을 최대한 고정시켜 놓고 잡아놓은 상태에서 몸의 회전으로 공을 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를 닫아주는 동작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른손이 조금 아래에서 잡아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반대로 내가 몸을 잡아놓고 클럽을 던지는 스윙을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페이스가 닫히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훅으로 고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립을 조금 더 위에서 잡아줘서 페이스가 덜 닫히게 만들어줘야지 클럽이 던져질 때 풀 로테이션을 하셔도 훅으로 고생하는 거 없이 편하게 공을 칠 수가 있게 되죠. 그립이 위에 올라왔을 때 장점은 이거예요. 클럽을 던지기가 쉽고 디봇을 파기가 엄청 쉬워요. 그립을 아래에서 잡았을 때의 장점은 올려치기가 편합니다. 페이스를 닫기가 쉽고요. 그래서 디봇이 안 나시는 분들은 그립을 위에서, 디봇이 너무 깊게 나거나 혹은 어퍼블로우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립을 아래에서 잡아주시고, 나는 그냥 정석대로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립을 지금처럼 아래나 위에서 잡는 게 아니라 옆에서 들어오게 잡아주시면서 스윙 연습을 하시는 게, 그리고 이렇게 공을 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운스윙 때 내 몸이 어디서 회전하냐에 따라서 공의 탄도가 바뀝니다. 이거 굉장히 쉬워요.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 체중은 동일한 곳에 있다는 가정하에 다운스윙이 시작될 때 내가 왼발의 안쪽에 체중을 걸어두고 그대로 몸이 뒤로 빠지면서 회전을 하면 자연스럽게 축이 중앙에 있는 상태에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공의 위치가 바로 스윙의 최저점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클럽이 지면을 쓸고 지나가면서 아주 얕고 긴 디봇을 만들어내면서 공의 탄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제자리 회전의 개념이고 다운블로우는 만들어지지만 그 다운블로우 자체가 심하지 않다는 것이죠. 클럽이 잘 빠져나간다는 장점이 있고요. 클럽이 잘 닫힌다는 장점이자 단점이 있고요. 높은 탄도를 만들어내고 적당한 양의 백스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체중이 왼발의 안쪽에 걸린 상태의 회전이죠. 자, 그럼 여기서 탄도를 조금 낮춰서 공을 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바로 다운스윙이 시작될 때 체중을 내 발의 안쪽이 아니라 왼발의 위 혹은 왼발의 바깥쪽으로 체중을 밀어두고 클럽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이 클럽보다 공보다 많이 앞서 나온 상태에서 공이 맞으면서 클럽이 굉장히 세워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을 눌러친다는 표현이 딱 맞게 적용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자연스럽게 스윙의 최저점도 내 몸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만큼 공의 앞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다운블로우도 훨씬 더 깊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이 더 찍혀맞는, 디봇이 더 깊어지는 그런 동작이 나오게 되죠. 체중이 자연스럽게 왼발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공의 탄도가 굉장히 낮아지면서 출발을 하게 돼서 볼의 탄도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낮게 간다고 공이 많이 구르는 건 아닙니다. 다운블로우가 많아지면서 볼에 더 많은 백스핀이 걸려요. 그래서 낮게 출발해서 스핀을 더 많이 먹는 그런 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다운스윙이 시작될 때 내 몸을 왼발의 안쪽에서 그대로 뒤로 빼주냐, 다운스윙이 시작될 때 내 몸을 왼쪽으로, 왼발의 바깥쪽으로, 내 몸의 뒤쪽 근육을 한번 밀어주고 다운스윙이 시작되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스핀량 조절을, 탄도 조절을, 다운블로, 디봇의 깊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모든 골퍼들이 마주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 있죠. 바로 경사. 자, 오늘은 4가지 경사면과 그 경사면에 맞는 스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사는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공이 높은 경사, 공이 낮은 경사, 발끝 오르막, 내리막, 자, 그리고 왼발이 높은 경사, 그리고 왼발이 낮은 경사, 이렇게 있습니다. 자, 먼저 알아볼 경사는 바로 공이 높은 경사인데요. 지금처럼 공이 높은 경사는 공이 주로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나오지 말아야 될 게 바로 공이 오른쪽으로 가는 건데요. 공이 오른쪽으로 가면 경사는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이죠. 공이 오른쪽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 하체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뒤꿈치 쪽이 더 낮은 쪽이다 보니까 몸이 뒤로 이렇게 빠지면서 상체가 들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페이스가 열리거나 혹은 상체가 숙여져 있어도 몸이 뒤로 빠지니까 공이 지금처럼 끄트머리에 맞고 이렇게 더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더 깊은 경사로 빠져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이 높은 경사에서는 발가락 쪽, 앞쪽에 힘을 최대한 주고 버텨주면서 하체를 눌러줘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어깨와 가슴, 그리고 손목 코킹 이 3부분만 이용해서 클럽을 굉장히 수평적으로 뒤로 앞으로 쓸어주듯이 공을 치는 동작을 만들어줘야지 정확한 임팩이 가능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면 공은 살짝 왼쪽으로 휠 수밖에 없고요. 상체 숙여놓고 하체 눌러놓고 그대로 클럽을 어깨 회전으로 뒤로 보내서 손목 풀어주면서 다시 앞으로 보내서 공이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정확한 컨택을 만들어 이 경사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하체 쓰지 말고 버텨주는 거.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지금처럼 공이 발보다 더 낮은 경사입니다. 이 경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는 바로 뒷땅이에요. 그리고 이런 경사에서는 공이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자,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만 사용하시면 이 경사에서도 공이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똑바로 갈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 뒷땅. 뒷땅이 나오는 이유는 회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뒤쪽이 높기 때문에 클럽이 이렇게 안에서 들어오면 땅에 먼저 닿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사에서의 스윙은 직선 위로 올라가서 직선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처럼 공이 밑에 내려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릎을 굽힐까요? 상체를 숙일까요? 둘 다 잘못됐습니다. 스탠스를 평소보다 높게 서주면 그만큼 자연스럽게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그 상태에서 평소와 똑같은 셋업 자세. 클럽은 뒤로 처지지 않게 직선 위로 올라가서 직선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되면 공이 오른쪽으로 휘질 않습니다. 몸이 회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클럽이 뒤에서 들어오지 않고 앞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땅에 먼저 닿을 일도 없습니다. 하체가 많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생크가 나올 가능성도 없어집니다. 공이 낮은 경사는 몸을 최대한 눌러놓고 위에서 아래로 스윙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왼발이 높은 경사입니다. 왼발이 높은 경사는 공이 약간 왼쪽으로 휘고 많이 높게 뜨는 것,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물론 맞는 얘기예요. 내가 경사 따라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인 상태로 스윙을 하면은 끝에 가서 왼쪽으로 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거리 손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경사가 심할수록 거리 손해가 더 커지고 경사가 심할수록 경사 따라서 몸을 기울이면 셋업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왼발이 높은 경사에서는요, 오른발의 안쪽에 체중을 두고 여기를 버팀목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이 버틴 상태에서 셋업을 잡아주고 지면과 상관없이, 지면의 기울기와 상관없이 내 몸은 일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평소 셋업과 같은 기울기죠. 자, 그 상태에서 백스윙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오른발의 바깥쪽으로 체중이 넘어가는 순간 공은 제대로 맞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른발 안쪽에 체중을 걸어두고 백스윙은 평소와 동일하게 회전. 자, 그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은 경사가 이렇게 저희 공이 있으니까 여기에 공간이 조금 있어요. 뒷땅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공이 치고 나서 빠져나갈 때는 땅이 평소보다 높기 때문에 채가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쳐야 되냐? 채를 빠져나가지 않게 지면과 공 사이의 그 틈에 채를 위에서 아래로 땅 찍어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처럼 채는 튕겨져 나오게 되면서 지면과 상관없이 내 몸이 일자로 서 있기 때문에 공의 출발 각도는 평소와 동일하게 나옵니다. 구질도 평소와 같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서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볼이 낮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실제로는 내 원래 탄도가 나오면서 거리도 평소와 동일하게 되게 됩니다. 절대 경사 따라 오른쪽으로 몸 기울이지 마시고 일자로 세운 상태에서 백스윙은 평소와 동일, 다운스윙은 팔로스루 없이 그냥 클럽만 공 뒤에 집어넣어주면 끝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왼발이 낮은 경사입니다. 왼발이 낮은 경사에서는 이제 공이 좀 낮게 가고 공이 오른쪽으로 간다 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면은 공 오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공이 오른쪽으로 가는 이유는요, 셋업 때 뒷땅이 날까봐 볼을 오른쪽에 두니까 정상적으로 스윙을 하면은 페이스가 스퀘어가 되기 전에 일찍 공이 맞게 되면서 페이스가 열려서 오른쪽으로 가거나, 혹은 공이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역체중 이동을 하면서 치면서 스쿠핑이 나오면서 공을 걷어 올리면서 거리도 제대로 나가지 않고 공이 오른쪽으로 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왼발이 낮은 경사에서는요, 몸을 최대한 지면에 맞춰서 기울여 주셔야 돼요. 이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는 바로 하체를 내쪽으로 상체만 기울이시는 건데요.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상체와 하체가 같이 왼쪽으로 기울어져서 볼은 중앙에 두시고 스윙은 평소와 동일하게 해줍니다. 그럼 체중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몸이 왼쪽으로 밀려 나갈 거예요. 따라가도 돼요. 지면이 경사져 있기 때문에 볼이 낮게 출발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캐리는 줄어들고 런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에 벙커가 있거나 해저드가 있거나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클럽을 잡는 걸 변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총 거리는 동일하게 나갈 거예요. 캐리는 줄어들고 런은 많아지지만, 하지만 공은 오른쪽으로 휘지 않습니다. 왜? 볼 포지션이 중앙, 평소와 같은 곳에 있고 평소와 같은 스윙을 그냥 기울어진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공이 오른쪽에 있어서 페이스가 열린 상태에서 일찍 맞는 게 아니라 중앙에 있는 상태에서 원래 타이밍에서 원래의 구질과 동일한 아이언 구질이 나오게 됩니다. 공이 오른쪽에 있으면 역체중 이동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왼발이 낮은 경사에서 역체중 이동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볼은 중앙, 만약에 역체중 이동이 겁난다, 그냥 볼을 좀 더 정확히 맞추고 싶다, 아니면은 거리가 좀 짧은 웨지샷이다 라고 하시면 중앙보다 오히려 살짝 왼쪽에 두셔도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충분히 체중 왼쪽으로 넘겨주면서 평소와 같은 스윙 이렇게 해주시면 페이스가 열리는 건 없이, 뒷땅 없이, 평소보다 조금 적은 캐리, 많은 런으로 동일한 거리를 동일한 스윙으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4가지 경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물론 경사가 이렇게 완벽하게 한쪽으로만 기울어지지는 않아요. 왼발이 낮으면서 공이 낮은 경우도 있고 높은 경우도 있고, 오른발이 낮으면서 공이 낮은 경우,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우선적으로 더 큰 경사를 기준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왼발이 아주 조금 낮으면서 공이 굉장히 낮게 있다. 그럼 왼발 낮은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공 낮은 거 위주로 신경 쓰시고, 자, 반대로 오른발이 낮으면서 공이 많이 높게 있다. 그러면은 오른발이 낮은 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공 높은 거, 공 낮은 거 위주로 신경을 써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오늘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4가지 경사에서 공을 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공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질은 평소와 동일하게 나가는 게 제가 알려드린 스윙의 핵심이니까 굳이 일부러 오조준하지 마시고, 굳이 일부러 뒷땅나게 치지 마시고 지금 알려드린 대로만 연습해보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윙할 때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바로 백스윙 때 머리 움직이지 말고 고정시켜요. 이거 하나만 바꾸면은 백스윙 때 머리가 오른쪽으로 딸려가는 일, 다운스윙 때 임팩트 이후에 머리가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일 절대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쉬워요. 머리를 고정시키려고 머리에 힘을 꽉 주고 목에 힘을 꽉 주고 공을 끝까지 보고 있으려고 하면은 머리는 더 움직입니다. 지금처럼 고개가 아래를 향한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면은 왼쪽 어깨가 회전을 하면서 내 턱을 쳐요. 계속 밀고 나가. 그러면 머리는 계속 밀리겠죠. 이러면은 머리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운스윙 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밀려 있으면은 다운스윙 때 몸이 돌면서 클럽이 회전을 할 때 클럽이 공을 치고 지나갈 때 오른쪽 어깨가 머리를 계속 쳐요. 턱을 계속 밀어요. 그러면은 머리는 스윙하는 내내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위아래로 갔다가 움직이는 거예요. 어깨가 턱을 어느 방향으로 미냐에 따라서 머리가 들리기도 밀리기도 혹은 이렇게 기울어지기도 하게 됩니다. 다 안 좋은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셋업 때 왼쪽 어깨는 턱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려면 왼쪽 어깨를 아래로 낮춰요. 그럼 몸이 이렇게 기웁니다. 정말 간단해요. 셋업 잡은 상태에서 턱을 살짝 높게 들고 공을 바로 보는 게 아니라 턱을 살짝 높게 들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듯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공간이 생겨요. 그럼 이 공간으로 몸이 회전을 할 때 어깨가 자연스럽게 턱 밑으로 들어가요. 턱이 아래로 파묻혀 있어서 어깨가 턱을 미는 게 아니라 턱이 이렇게 위로 높게 들려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회전만 하면 왼 어깨가 턱 밑으로 들어와요.
자, 그럼 다운스윙 때도 자연스럽게 오른 어깨가 떨어지면서 턱 밑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니까 머리의 위치가 이동을 하지 않고 가운데 잡혀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스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공을 보는 건 좋아요. 공을 보는 건 좋은데 내 몸이 이렇게 들리고 턱이 들린 상태에서 이렇게 보는 것도 공을 보는 거고 이렇게 보는 것도 공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가 아래로 숙여져서 공을 보고 있으면 머리 고정은 불가능합니다. 몸의 좌우 이동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회전이 적어집니다. 이 턱을 살짝 들고 턱을 파묻고 요거 하나로 머리가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척추각이 유지가 되냐 안 되냐, 몸의 회전이 늘어나냐 줄어드냐, 거리가 늘어나냐 줄어드냐가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안 움직이고 싶으시면요, 머리에 목에 힘 빡 주고 아래로 숙인 상태에서 버티지 마시고요, 머리랑 목을 최대한 루즈하게 놔두신 상태에서 위로 살짝만 들어주시면 턱을, 그래서 어깨가 지금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요, 크게 노력 안 하고 몸에 힘이 쫙 빠진 상태에서도 머리는 고정해 놓고 스윙은 빠르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처럼요. 다운스윙 시 체중 이동은 옆으로 하는 게 아니라 뒤로 해야 된다 라고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뒤쪽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팔로스루랑 공의 탄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팔로스루 모양을 바꾸고 공의 탄도를 바꾸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게 체중 이동 방법 하나만 바꾸면 확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항상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체중 이동은 옆으로 되면 안 되고 뒤로 돼야 된다. 그래야 훨씬 더 회전이 잘 나온다. 자, 그런데 체중이 이렇게 뒤쪽으로 빠질 때도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 왼발 뒤꿈치 쪽에 안쪽에 체중을 지금처럼 두게 되면은 골반이 그대로 뒤로 빠집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회전의 힘이 강해지고 손목이 풀리는 게 굉장히 빠르게 풀리게 돼요. 캐스팅이 일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굉장히 빠르게 클럽이 풀리면서 임팩트 이후에 다시 L자를 만들어주는 타이밍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클럽 스피드 늘리는데 정말 도움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클럽이 아래로 찍어서 눌러서 공을 치고 걸어 올려지기 때문에 탄도가 굉장히 높게 발생을 합니다. 팔로스루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바깥쪽에 힘이 실리면서 몸이 나가는 게 아니라 안쪽에 힘이 실리면서 뒤로 빠져주는 스윙을 해주면은 빠른 L2L과 높은 팔로스루, 그리고 높아지는 탄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뒤꿈치로 체중을 넘겨줄 때 안쪽이 아닌 바깥쪽으로 넘겨주면 어떻게 될까요? 바깥쪽으로 골반을 빼주고 체중을 넘겨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오른쪽이 따라옵니다. 안쪽으로 빠질 때는 오른쪽이 제자리 가만히 버티고 있는데 바깥쪽으로 가게 되면은 오른쪽 골반이, 오른쪽 무릎이, 오른쪽 다리가 왼쪽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공을 훨씬 더 쉽게 눌러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팔로스루도 지금처럼 낮아집니다. 지금처럼 손목이 꺾이지 않고 아직 풀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회전을 마저 하면서 여기서 L자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을 누르는 구간이 더 길어지게 되고 볼이 더 낮은 탄도로 날아가게 되면서 팔로스루도 낮고 길게 뻗어집니다. 첫 번째 스윙은 높고 길게, 두 번째 스윙은 낮고 길게. 자,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냐?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틀린 거고요. 공을 좀 더 누르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당연히 첫 번째 게 잘못된 거고요. 빠른 헤드 스피드로 가볍게 공을 툭툭 던져내면서 치는 스윙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두 번째 게 잘못된 겁니다. 결론은 둘 다 맞고 둘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내가 추구하는 바가,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실수를 하느냐가 내 스윙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질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무작정 내가 잘못하니까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팔로스루랑 탄도도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두 개 다 연습을 해보세요. 체중을 왼발의 뒤꿈치에 안쪽으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럼 회전이 빨라집니다. 클럽 스피드가 빨라지고 클럽이 탁 걷어 올려져요. 내가 체중을 왼발의 뒤꿈치에 바깥쪽으로 보내줍니다. 자, 그러면은 상체가 세워지면서 오른쪽이 딸려오면서 눌러지는 힘이 강해져요. 팔로스루가 낮아져요. 그리고 임팩트 이후 클럽이 느려져요. 가속으로 때리고 늘어집니다. 그러면서 피니시가 굉장히 늘어지는 피니시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연습을 해보시고 더 잘 맞는 걸 찾으시고 나한테 부족한 걸 찾으셔서 그대로 연습을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백스윙 때 지금처럼 몸이 이렇게 뒤집어지시는 분들은요, 이 영상만 보고 나면은 왜 내 몸이 뒤집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 몸이 뒤집어지지 않는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백스윙 때 몸이 뒤집어지지만 않아도 좀 더 빠른 스피드로 공을 칠 수 있고 좀 더 정확하게 공을 맞출 수가 있게 되는데요. 백스윙 때 몸이 뒤집어지는 이유는 정말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것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골반의 밀림.
백스윙이 들어갈 때 체중을 오른발로 지나치게 보내려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밀려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체가 왼쪽으로 기울게 되죠. 이 상태에서 회전을 하면은 뒤집어집니다. 지금처럼. 백스윙 때 골반은 뒤로 빠지거나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상체가 세워져 있거나 혹은 아주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회전을 만들기 때문에 몸이 뒤집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왼발의 힐업. 힐업은 무조건 몸이 뒤집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내가 힐업을 할 때 왼무릎이 앞으로 나오는 힐업을 한다. 그러면 지금처럼 상체는 아래를 향해요. 그 상태에서 회전을 하면 몸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내 힐업이 오른쪽으로 딸려오는 힐업이 나온다 라고 하시면은 마찬가지예요. 하체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하체가 이렇게 기울게 됩니다. 그러면은 밸런스 잡아주려고 상체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요. 첫 번째와 같은 이유입니다. 왼발을 아래로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이 들어가야 특히나 왼발의 앞꿈치를 강하게 누르는 힘을 만들어주면서 백스윙을 들어가야 힐업이 나오더라도 골반이 밀리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몸이 뒤집어지지 않는 그런 올바른 백스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깨 회전. 어깨는 백스윙 때 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따라오는 애들이에요. 자, 그런데 백스윙이 갈 때 왼 어깨를 쭉 밀어내게 되면 지금처럼 왼 어깨가 올라옵니다. 이러면 상체가 오른쪽으로 기우니까 안 뒤집어질 것 같죠? 자, 코킹을 하면서 팔 들어 올립니다. 그럼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반대로 한때 이런 레슨이 정말 유행했어요. 쭉 백스윙 때 쭉. 자, 이거 하면 바로 뒤집어집니다. 오른 어깨가 위로 올라가면서 팔꿈치를 당기는데 이게 안 뒤집어질 수 있을까요? 백스윙 때는 어깨는 움직이는 게 아니고 팔꿈치는 당기는 게 아니고 옆으로 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몸통을 열어주면서 어깨가 따라 움직이는 거지 어깨를 당기거나 어깨를 미는 스윙이 나오면 안 돼요. 몸통이 그대로 오른쪽으로 틀어지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살짝 오른쪽으로 기운 상체 액션이 나오게 되고 그 상태에서 코킹을 하면 몸이 눌린 상태에서 올바른 백스윙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가파른 백스윙. 백스윙을 갈 때 몸통이 회전을 해주고 두 팔을 밀어내주고 여기서 코킹을 하면 자연스럽게 지금처럼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어깨가 낮아지면서 올바른 백스윙이 나오게 되는데요. 높은 백스윙 탑을 만들고자 혹은 클럽이 안으로 처지는 게 싫어서 클럽을 바깥쪽으로 들면은 지금처럼 몸이 클럽 따라 바깥쪽으로 뒤집어지거나 혹은 아주 잘 돌더라도 코킹을 수직으로 하게 되면 지금처럼 팔꿈치가 벌어진 상태에서 올라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코킹을 마저 하면 지금처럼 어깨 올라가면서 팔꿈치 벌어지면서 몸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백스윙이 나오게 됩니다. 코킹은 항상 셋업 때 클럽이 기울어져 있던 각도로 뒤로 코킹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야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어깨가 낮아지면서 승모근에 힘이 빠지면서 몸통이 더 부드러운 회전을 하게 되고 올바른 백스윙 탑을 아주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백스윙 탑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상체가 세워진 백스윙 탑을 만들어야 다운스윙 회전 때 공을 더 확실히 눌러치고 찍어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상체가 숙여진 상태에서 몸이 공을 보면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훨씬 더 강력한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뒤집혀지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체크해보시고 그거에 맞는 연습 방법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스골프 이경원 프로입니다. 우리가 볼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죠. 바로 머리를 고정해라. 자, 그런데 이렇게 머리를 고정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 바로 목에 힘을 꽉 주고 승모근에 힘을 꽉 주고 머리가 움직이지 않게 버티려고 하는 거.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스윙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이 승모근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올바른 스윙을, 부드러운 스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머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안 움직이려고 버티는 게 오히려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그럼 머리를 고정시키는 방법은 무엇이 있냐? 정말 간단합니다. 클럽 헤드와 내 몸의 헤드, 머리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돼요. 클럽을 출발시키는 동작, 테이크백에서 이 클럽 헤드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이때 우리가 가운데 가만히 버티고 있으려면 딸려가게 됩니다. 제일 안 좋은 거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반대로 가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를 반대로 보내려고 해도 클럽을 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 머리는 절대 왼쪽으로 가지 않아요. 제자리를 가만히 지키게 됩니다. 자, 그럼 코킹이 들어갈 때는 이 클럽 헤드는 위로 움직입니다. 자, 이때 머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이크백 때 클럽의 반대 방향으로 보냈으면 코킹, 클럽이 올라갈 때도 클럽의 반대 방향으로 머리를 아래로 눌러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클럽이 내 몸을 끌고 올라가는 힘과 내 몸이 아래로 눌려지려는 힘이 합쳐져서 결국은 가만히 있습니다. 자, 그럼 다운스윙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운스윙의 첫 번째 동작은 바로 클럽이 내려오는 힘입니다. 클럽이 내려올 때 반대 움직임, 머리는 살짝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이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어떤 거냐면 바로 머리 자체를 들어버리거나 아니면 상체를 들어버리는 겁니다. 상체와 머리는 가만히 두고 하체를 위로 올려버리면 머리는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갑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려가는 힘과 맞물리면서 머리의 위치는 그 위치를 지키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클럽이 타겟 쪽을 향할 때 어떤 방향인지 아시죠? 이쪽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머리에 힘을 주고 아무것도 안 할 때는 클럽 헤드의 움직임을 따라서 머리가 따라가게 됩니다. 지금처럼. 자, 그런데 내가 클럽의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쪽으로 머리를 움직여주는 스윙을 해준다면은 머리의 위치가 훨씬 더 중앙에 전보다 잘 잡힌 상태로 스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축의 유지가 훨씬 더 잘 되겠죠. 정타가 훨씬 더 잘 맞겠죠. 그리고 스윙이 몸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머리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훨씬 더 보기 좋고 깔끔해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머리 위치 고정시키려고 힘 꽉 주고 버티지 마시고요. 목에 힘은 풀어놓고 머리는 편하게 움직이게 만드세요. 클럽의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된다면 훨씬 더 전보다 머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정타를, 더 보기 좋은 스윙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스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스윙의 시작, 테이크백. 자, 오늘은 이 테이크백 방법별 클럽 페이스의 모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크백만 잘 나와도 스윙 전체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테이크백 때 몸동작이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테이크백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 바로 클럽을 보내는 건데요. 이 클럽이 어떤 모양으로 올라가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클럽을 보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야 되냐? 먼저 클럽을 보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몸통의 회전.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어깨의 회전이 아닙니다. 왼 어깨를 밀어내거나 오른 어깨를 뒤로 당겨내는 힘이 아니라 어깨는 가만히 두고 내 배, 명치, 이 몸의 중심부를 이용해서 클럽을 보내주는 겁니다. 이때 푸스텝까지 같이 써주시면 너무 좋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양팔의 밀어냄입니다. 클럽을 잡고 있는 두 손을 양팔의 힘을 이용해서 타겟의 반대쪽으로 쭉 밀어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 가지 다른 모양의 테이크백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먼저 푸스텝과 몸통의 회전을 이용한 테이크백에서는 상체가 최대한 앞으로 숙여져 있음을 유지하고 하체와 코어 근육이 틀어지면서 클럽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클럽이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클럽이 발의 선상과 같은 선상, 지면과 평행이 됐을 때 이 페이스 앵글은 정면을 보는 게 아니라 약 30도 정도 앞으로 숙여져서 공이 있는 곳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내 척추가 기울은 각도와 같은 각도를 만들어주면 가장 좋습니다. 자, 우리가 몸통을 이렇게 완전히 일자로 핀 상태에서 클럽을 내 몸 앞에 두고 페이스 앵글을 스퀘어로 맞춘 상태에서 그대로 몸통을 회전을 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페이스는 정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척추각과 같은 각도의 이야기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상체를 숙여볼까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어깨가 내려가면서 팔이 회전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페이스는 아래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페이스가 정면을 보고 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몸통의 회전으로 스윙이 출발을 한 게 아니라 손목의 돌림으로 스윙이 출발했다. 어깨의 들림으로 스윙이 출발을 했다. 라는 뜻입니다. 자, 반대로 페이스 앵글이 바닥을 보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골반의 밀림으로 스윙이 시작이 됐다. 혹은 오른 어깨의 들림으로 스윙이 시작을 했다. 라는 뜻입니다. 몸통 회전을 이용해서 테이크백을 갈 때는 페이스 앵글은 척추와 같은 기울기로 기울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양팔의 밀어냄으로 클럽을 출발시킬 때는 어떤 앵글이 나와야 되냐? 바로 바닥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정면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몸을 숙여놓고 몸을 잡아놓고 몸을 눌러놓은 상태에서 오른팔을 타겟의 반대쪽으로 1차로 쭉 길게 밀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클럽은 양발과 같은 선상에 수평으로 있는 게 아니라 뒤에서 앞을 향하게 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회전이 없이 양팔을 밀어냄으로 가니까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샤프트가 살짝 기울게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때 페이스가 바닥을 보고 있다. 이 얘기는 오른 팔꿈치가 위를 향하면서 팔을 밀어냈다는 얘기입니다. 팔을 들어 올렸다는 뜻이죠. 자, 반대로 이 상태에서 채가 뒤집어져 있다. 자, 이 얘기는 왼손등을 돌리면서 출발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스윙 방법에서는 회전은 없습니다. 오른팔이, 왼팔이 직선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처럼 페이스는 정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야 손목 코킹을 했을 때 지금처럼 팔꿈치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샤프트의 기울기가 셋업대의 기울기를, 그리고 그립 끝이 공을 향하는 올바른 백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첫 번째 알려드렸던 몸통 스윙의 경우에도 몸통이 그대로 틀어졌을 때 페이스가 바닥을 보고 있어야, 공을 바라보고 있어야 여기서 코킹이 들어갈 때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팔이 모이면서 체의 기울기가 셋업대 기울기와 같은 그립 끝이 공을 바라보는 그런 올바른 코킹과 백스윙 탑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레슨 영상을 많이 보시면은 백스윙에 관련된 얘기는 정말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맞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이게 맞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맞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 맞는 얘기인데 내가 지금 실행하고자 하는 스윙이 어떤 것인지,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스윙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하나의 앵글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힘으로 백스윙을 가서 어떤 힘으로 다운스윙을 들어온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내 테이크백 때 페이스 앵글의 각도를 맞춰주시면 훨씬 더 공을 쉽고 편하게 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운스윙 시 지면을 차고 올라가는 타이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맞는 거예요. 근데 본인에게 조금 더 잘 맞는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정상적으로 백스윙을 올라간 후 다운스윙이 시작되기 전에 지면을 눌러주는 것으로 다운스윙을 시작, 그 다음에 회전하면서 임팩트.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백스윙이 올라갈 때 지면을 눌러주고 다운스윙이 시작될 때 지면을 차고 올라가면서 임팩트. 자, 두 가지 다 맞는 방법입니다. 타이밍이 다를 뿐이죠. 첫 번째 스윙에는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이 시작되기 전에 지면을 눌러주다 보니까 타이밍을 쪼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의 스윙이 아니라 하나, 하나 반, 둘, 그 다음에 셋. 두 번째 방법은 정타이밍에 들어갑니다. 하나, 둘. 타이밍 잡기가, 템포 잡기가 두 번째가 훨씬 더 쉽겠죠. 자, 그런데 더 많은 파워를 끌어낼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언제 사용하냐?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로만 사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만 지면이 판판하고 내가 스윙 템포가 조금 빠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백스윙 때 눌러서 다운스윙 때 일어나면서 때리는 방법을, 내가 스윙 템포가 조금 여유 있는 편이다, 좀 늘어지는 스윙을 좋아한다, 그러면 첫 번째 스윙 방법으로 템포를 늘어지게 가져가시면 오히려 타이밍 맞추기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정타는 두 번째 게 조금 더 쉽지만 물론 파워는 첫 번째 게 조금 더 잘 나오고, 지면이 판판한 경우에는 첫 번째 스윙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경사가 져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스윙은 몸이 그만큼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타를 맞추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 몸이 위아래로 둘 다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뒷땅 탑볼의 위험성이 조금 더 커지겠죠. 두 번째 스윙은 백스윙 때 한 방향, 다운스윙 때 한 방향이기 때문에 당연히 타이밍 맞추기는 두 번째 스윙이 훨씬 더 수월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면을 찾으려는 동작을 무조건 다운스윙 안에서만 찾으려고, 그 타이밍을 다운스윙 안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백스윙 때도 지면을 눌러주는 힘을 만들어서 그 힘이 다운스윙 때 사용될 수 있게,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두 가지 다 시도해보시고요. 둘 중에 본인에게 조금 더 잘 맞는 방법을 찾아서 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하게, 조금 더 실수 없이 공에 더 많은 파워를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운스윙 시 공을 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을 막아두고 잡아놓고 클럽이 던져지게 만들어서 공을 치느냐, 아니면 몸을 최대한 과감하게 틀어주면서 회전의 힘으로 공을 치느냐, 상하의 힘으로 치느냐, 좌우의 힘으로 치느냐, 또는 회전의 힘으로 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방법이 다운스윙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 다른 다운스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아이언에만 적용이 되고요. 드라이버는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는 다음번에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아이언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공을 찍어치고 눌러치는 것이죠. 공을 찍어치고 눌러치면은 공에 대한 접근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흔히 어택 앵글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어택 앵글의 마이너스를 만들어주려면 클럽은 가파르게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가파르게 들어오는 게 몸을 막아놓고 치는 스윙에서는 다운스윙이 시작될 때 내 몸의 뒤쪽 사이드를 이용해서 날개 쭉지, 허리, 엉덩이를 이용해서 강하게 왼쪽 아래를 누르면서 막아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팔이 움찔하면서 떨어지죠. 자, 이때 이 팔을 내 배꼽 쪽에 최대한 가깝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자, 그럼 자연스럽게 몸은 막혀있고 클럽은 가파르게 내려오니까 지금처럼 공을 찍어치고 눌러치는 동작이 굉장히 수월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몸을 막아두고 잡아놓고 치는 스윙에서 다운스윙 폭의 간격은 최대한 좁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처럼 공을 강하게 찍어치고 눌러치는 스윙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치시더라도 몸을 완전히 막고 치는 게 아니라 몸은 어쩔 수 없이 열리면서 맞을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열리면서만요, 완전히 열린 상태에서만요, 그 차이인 거죠. 자, 반대로 몸의 좌우의 힘, 앞뒤의 힘, 회전의 힘으로 공을 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시계추처럼 팔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굉장히 완만한 원을 그리게 됩니다. 스윙의 최저점이 내가 스윙을 시작하는 곳에 잡히겠죠. 자, 그럼 그 최저점을 왼쪽으로 옮겨줘야 되는데요. 양팔은 동일하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을 돌려주면요, 몸이 회전한 만큼 최저점은 왼쪽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파르게 들어오지 않아도 다운블로우가 찍어치는 게 어택 앵글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운스윙 때 좁게 내려오면서 몸을 회전시키면은 2배로 찍어치고 2배로 눌러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대신에 그러다가 손목이 나가는 거고 팔꿈치가 나가는 거예요. 어깨도 나갈 수 있고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운스윙은 최대한 넓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넓게 만들어 주셔도 넓게 만드는 와중에 내 몸이 회전을 하면 얘는 당겨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팔로 당기는 게 아니라 몸의 회전으로 당기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연습할 때는 헤드가 여기 있었지만 여기에 몸의 회전이 가미되니 여기 있던 헤드가 여기까지 오면서 자연스럽게 클럽은 더 가파르게 들어오는 앵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굳이 찍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팔은 최대한 크게 동그라미 원을 그려주면서 그 상태에서 몸의 회전을 만들어주면은 지금처럼 과감하게 찍어치는 스윙, 찍는 동작 없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몸의 회전으로 공을 치는 스윙, 양팔을 이쪽으로 쓴다, 좌우로 쓴다, 넓게 쓴다. 몸을 막아놓고 공을 치는 스윙, 양팔을 수직으로 쓴다, 위아래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게 공을 맞추고 싶으실 때는 몸을 막아놓고 팔을 위아래로, 조금 더 공을 멀리 보내고 아크를 넓게 만들고 싶으시면 몸을 열어주면서 팔을 좌우로 넓게 써주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스윙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